그래서 뭐 그렇게 맞았어. 거기 갔대. 그러면은 야 그럴 수 있잖아. 야 넌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는 머리가 좋아서 좀 잘 봤어. 근데 어쩌라고. 하지만 나는 나도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 고1 때 5등급이었거든? 공부를 한 고2쯤 시작했어, 고2쯤. 그래서 나도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 그리고 실제로 재수를 했는데 현역때 수능이 4등급이었어. 아무튼 약간의 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4등급이었다가 이제 1년 만에 그렇게 올린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1년 만에 올렸으면 너는 뭘 공부했냐를 알려줄게.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수 로그는 저번 시간까지 다 했어. 중요한 것들을.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이제 사투리들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일단 로그 나오면은 뭐 하자 그랬지? 거의 뭐 구구단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게 로그 나오면 일단 진수 조건 써줘야 돼요. 맞아요? 일단 진수 조건을 쓰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로그가. 문제에 제시된 로그가 요거야. 그러면 얘잖아? 얘는 둘은 진수 조건이 서로 다르지. 그럼 어떤 진수 조건을 쓰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제시된 대로 쓰는 거야, 진수 조건을. 오케이? 얘는 진수 조건이 x가 1이 아니다고, 얘는 1보다 크다잖아? 근데 문제에서 얘가 제시되어 있으면 요 진수 조건을 쓰는 거고, 요게 제시되어 있으면 요걸 쓰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면 끄덕끄덕거려 주세요. 이해 안 되는 줄 아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로그가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로그 두 개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먼저 진수 조건을 써주는 거라고. 그러면 fx가 0보다 크다랑 x가 1보다 크다 두 개 쓴 상태에서 얘를 푸는 거지. 그치? 일단 얘는 만족시키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도 x가 되게 줄어들지. 만족시키는 x가.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사이랑 그 중에서도 x가 1보다 큰 요 구간에서만 보는 거야. 그 구간에서 x를 구하는 거겠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해? 이런 거 쉽지 이제. 밑을 맞춰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돼요? 얘도 우변으로 넘기면 요거니까 결국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냥 fx가 x-1보다 작은 x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만족시키는 x 중에서 얘보다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쓰는 거지. 그럼 뭐가 돼? 5, 6, 7 되나? 7 안 되지. 5, 6 정도가 되겠네. 별거 없지?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 잘 써주자. 4도 되네요. 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봅시다. 오른쪽 거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변형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 변형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한 3분 정도 푼 다음에 해설하는 거고, 변형 문제 있으면 그 숙제로. 오케이?
이것도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알려줄 게 별게 없어. 잘 해야 돼, 잘. x에 대한 연립부등식 두 개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하나 알려줄 거 있으면 난 항상 독해를 강조하거든.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문제 상황이 확정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지.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양수 k가 뭘로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치?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로 들어가야 돼. 뭔가 문제가 확정이 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문제로. 오케이? 자, 1번 부등식이 딱 보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이제. 요거니까. 요게 성립하는 거겠지? 그치? 혹시 계산이 틀리면 말해주세요. 요건 거니까 3분의 5.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3분의 5보다 크다야. 오케이? 왜? 틀린 거 있어? 그치? 3, 왜? 아, 이거. 미안해요. 정신을 좀 차릴게. 오케이.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x가 1보다 크다야. 두 번째가 요거지. 이것도 해 구하기 쉽지? 아, 보면서 해야겠다. 잘 안 보여가지고. 요거지. 각각의 해는 뭔지 알겠어. 근데 요 연립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x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야 돼?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1보다 큰 곳이야. 1이 들어가. 여기지. 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3분의 k보다 작은 곳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여기 해가 존재하잖아. 두 개 다 만족시키는. 같으면 되나? 같으면 만족시키는 게 없겠지. 왜냐면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3분의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양수 k의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것도 그냥 연립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도를 알려주는 문제고. 자, 이제 요거. 너네는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요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 내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게 로그 함수 두 개 나오면 로그 함수 두 개 나오거나 뭐 로그 지수 나오거나 지수 나오면 첫 번째 뭐 하자 그래서? 넌 들었잖아. 너만 들었네 저번 시간에. 뭐 하자 그래서? 곡선 두 개 이상 나오면 관계를 파악하자 했잖아. 그치? 일단 관계를 먼저 파악하자고.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역함수 관계 있을 수 있고. 그치? 근데 이걸 써봤더니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었잖아. 저번 시간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루트 5다 주는 거 있잖아. 여기는 요 함수 두 개가 평행이동 관계인데 이 관계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 상황에서는 뭐라고? 재빨리 돌려야 돼. 계산으로 돌려야 돼. 바로.
그러니까 곡선 두 개 나오면 딱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어떤 관계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문제가 안 풀려? 바로 계산을 돌리는 거야. 그것까지를 나는 알려줬어 이미. 그래서 난 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 그러면 두 개가 밑이 같으니까 뭔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가 아닐까쯤은 생각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되나? 이게? 뭐가 돼? 평행이동으로 뭐 조건이 얘네 두 개 만나는 점의 좌표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그러면 뭔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로 이걸 뭘 할 수가 있나? 그 관계로 뽑아낼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바로 계산으로 돌리는 거야. 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대충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교점이 있겠지?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지. 그러면 그 생각 해볼 수 있어? 밑이 같으니까 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밑이 같으니까 는 놓고 x를 구해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해서 해보면 막 근해 공식을 써야 돼가지고 접을 것 같아. 오케이? 보여줄까? 이 둘이 갖다 놓고 주면 로그 n에 요거잖아?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루트가 등장을 해. 그래서 뭔가 복잡하다. 그래서 계산, 요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됐어? 이 정도 되나? 이 상황인 거잖아. 이 상황인 거면 어떤 거야?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얘보다 크다.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얘보다 크면 교점이 1이랑 2 사이에 존재하겠네.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 근해 공식 써서 해도 돼. 안녕. 넌 누구니? 새로 왔어?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잠깐. 앉아있어. 갑자기, 자. 뭐, 근해 공식으로 루트 등장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요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그래요. 일단 곡선 두 개 이상 넣으면 관계 파악하고, 관계 파악으로 뭔가 안 풀린다 싶으면 계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되니? 아직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뭐 쉬웠고, 다음에서 보자. 요거 하나만 해볼래? 5번 문제. 그 참고로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번호 보이지? 14번. 꽤 어려웠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나 지나가면서 볼 때. 볼까요? 다 못 내도 좋습니다. 대충 문제 느낌만 보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들만 조금 내가 말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돼. 요게 2, 5, 6평 14번. 꽤 어려웠던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잘 쓰면 돼. 자, 확실히 하고 갑시다. 루트 안에 들어간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가자. 루트 안에는 0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안 되지. 루트 x 같은 게 정의역이 x가 0 이상이다로 제한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진수 조건처럼 루트가 등장하면 이런 걸 써줘야 돼. 이런 기본적인 게 다 돼야 풀 수가 있어. 이런 거 그냥 쓱쓱 풀면은 1등급이 나와. 예? 그러니까 못 풀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식은 항상 0보다 큰 거지. 요거 두 개를 정확히 하고 갑시다. 그리고 문제를 볼게. 문제를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합을 구하세요. 이것도 이제 모든 자연수 K합이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가 한 개가 아니겠구나, 두 개 이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조건 보면 얘가 양수 1, 자연수 n의 개수가 12래. 12개래. 복잡하지. 복잡한데 복잡하면 변형을 하면 되지.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될 K합을 구하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씩 해보자. 일단 루트랑 로그 나왔으니까 진수 조건 써야 되겠지. 뭐야? 여기서 얘가랑, 그치? 루트는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여기선 안 써도 되는데,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안의 것이 0 이상이어야겠지. 되나요? 이거 풀어보면, 요거니까, 요건가요? 그래서 요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n은 자연수지. 그래서 얘가 그냥 n이 15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지. 그치? n은 자연수니까.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이랑 로그 안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썼더니 정리해보면 부등식 두 개가 나오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n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안 해놔도 돼.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일단 전제 조건은 다 깐 거야. 문제가 성립하기 위한.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게 뭔 상황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밑이 다른 로그를 계산할 때는 하나로 맞춰줬잖아. 2로 맞출래? 4로 맞출래? 4로 맞춰야겠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거 넘기면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네.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n에 대한 부등식이 일단 두 개 주어져 있어. 그게 전제 조건이지. 15보다 작고 k분의 75보다 작은 n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게 우리가 구하는 n인 거야. n의 개수에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 둘을 만족시키는 n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n이 우리가 세는 개수인 거야. 오케이? 정리를 해보자. 계산 실수할까봐 계산 해온 거를 볼게. 이거 지워지고. 이거 맞지? 이거지? 그러면 얘가 이거네. 그치? 다시 정리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n 중에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우리가 세는 거라고. 솔직히 이 부등식 3개 나오면 나도 처음 봤을 때 엄청 헷갈렸어.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 그때 뭐 해봐야 돼? 한번 해보는 거야. K에 대입 한번 해보는 거야. K에 1쯤 대입해봐. 제일 조그만 거부터. K가 1이면 요 부등식에 교집합을 쓰는 거 알지?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애는 n이 15보다 작은 걸 거고, k가 1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자연수 n의 개수는 1부터 10일까지겠지. 그래서 11개네, 이 경우엔. 1부터 10일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잖아. 11개네? 이 경우는 아니야. 그치? 2 한번 해보자. 2일 경우에는 얘가 뭐 나오지? 74, 2로 나누면 37? 37.5?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37.5보다 작은 n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니까 n이 15보다 작을 때 얘의 개수는 1부터 12일 거 아니야. 그럼 12개 되네? k가 2일 때네? 2일 때 만족시키네, 12개를. 근데 이것만 되냐? 아니겠지. 왜냐면 모든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더 있다는 거지. 한번 해보자. 3 해봐, 3. 3 해보면 얘가 20면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두 개 만족시키는 것도 여기서도 n은 15보다 작을 때고 얘를 만족시키는 건 13개가 나오겠지. 오늘까지 해봐야 될까? 여기까지 해보면 사실 느낌이 조금 와. 결국에 k가 하나 정해지면 얘는 정해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치? 그러면 여기 얘가 k가 그러니까 얘로 개수를 제한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뭔 말이냐면 얘가 이미 좀 n이 많은 범위에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얘로 범위를 좁히겠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얘가 k가 2밖에 안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또? 얘가 범위가 큰데 얘로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있겠지 또. 그 경우는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얘로 좁히는 거겠지.
그치? 4 넣어봐. 그 K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넣어보는 거야. 4 넣어봐. 4 넣어도 여전히, 4 넣으면 뭐, 그지? 4 넣으면 10, 18쯤 나오니까 여전히 15보다 큰 상황에서 안 되네. K가 다 안 되지. 우리가 구한 상황은 뭐라고? 얘의 범위가 더 큰 상황에서 얘로 범위를 좁히는 상황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5 해보면 안 되고 6 넣어보면 얘네 두 개가 얘가 한 12점 몇 나오나? 그치? 12점 몇 나와서 얘는 16 나오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n의 범위는 1부터 12일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n의 범위가 1부터 16까지일 거라 12개가 나오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해보면 안 되는 거 알아? 7만 넣어봐도 알아? 왜냐면 얘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봐봐. 문제 딱 보자마자 얘 범위가 크고 얘로 범위를 좁힌다. 그리고 그 경우 하나 있고 얘가 범위가 크고 얘로 범위를 좁힌다. 이 생각을 바로 하는 걸까? 아니야. 그거 못해. 못해. 진짜 장담할게. 현우진 할 것 같지? 현우진은 못해. 할 수는 있나? 현우진은 하나? 내 생각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해보는 거야. 해보면서 얘는 범위가 점점 늘어가고 얘가 범위가 줄어들지.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 조건이 다르구나를 해보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약간 내 나이가 좀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난 이걸 시험장에서 풀었어. 그래요. 시험장에서 풀어서 정확히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어서 맞았어. 오케이? 이게 그 말은 뭐야? 실전적인 풀이라는 거야.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은 아닌데 평가원에 잘 안 나오는 느낌인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볼까요? 다 못 내도 괜찮습니다. 좀 구립니다, 이거. 교육청이지? 평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내. 나는 이거 문제를 뭐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약간 학습으로 생각합시다. 봐봐. 대충 뭔 상황인지 알겠지? 이 아마 정석풀이는 그 그냥 두 개 갖다 놓은 다음에 x좌표를 근해 공식으로 표현을 해서 중점이 저기에 있다 쓰는 걸 거야. 근데 누가 그렇게 푸냐, 진짜. 안 풀지, 그렇게 푸는 거는 평가에 없어. 그럼 이제 학습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푸냐? 점대칭성이 유지된다.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원래 로그 2에 x라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함수를 얘는 점대칭 시킨 거고, 그치? 얘를 이렇게 민 거야. 그러면 엄밀하게 증명할 생각은 하지 마. 뭔가 대충 점대칭 되지 않겠어? 그치? 그리고 봐봐. 얘랑 얘는 원래 여기에 저대해서 점대칭이잖아. 그치? 얘랑 얘랑 얘. 그러면 얘를 이만큼 민 얘랑 얘는 점대칭점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하게 돼.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여기가 얘가 0이 되는 곳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1 마이너스 2a, 1 마이너스 2a 넣어보면 0 되잖아. 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요 점 두 개도 얘에 대해서 점대칭이겠지? 그럼 여기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네. 오케이? 되나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0이 저거 지난다 쓰고 선분 a, b 뭐 요건데 a를 구했잖아? 마이너스 a, 0 지난다로 그럼 여기 점 좌표 구해가지고 x 직각삼각형 그려서 x 좌표 변화율, y 좌표 변화율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예? 답을 낸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학습의 의미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점대치성 유지한다 말고 곡선 두 개가 나오면 처음에 해야 할 게 관계 파악하자. 그리고 관계 파악할 때 원본 함수를 그려놓고 원본 함수에서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게 더 웬만하면 좋아. 뭔 말이냐면 여기서 얘로 한 번에 간다고 하면 조금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본 함수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각각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자고. 따지자고. 돼요? 우리 언제 쉴까? 4시간인데 원래는 우리 어떻게 쉬었지 우리? 원래 20분, 15분 쉬고 2시간 연속을 했나? 그렇게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 안 나? 그렇게 합시다. 아, 싫어? 싫어요? 15분 쉬고 20분 쉬고 2시간 풀로. 동의?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 9번이랑 11번을 한번 해볼 건데 11번은 조금 어려워. 근데 교육청인데 좋아. 나 처음 봤는데 좋더라고. 이건 좀 어려운데 괜찮고, 이건 쉬우니까 해봅시다.
55분까지 풀고 10분만 쉬자. 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x 플러스 1 제곱으로 하면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오줌 싸고 있을게. 화장실에 있을게, 화장실.
자, 치환 언제 해요, 치환? 치환 언제 하죠? 묻었어? 네? 아니야. 자, 이름이 혹시 뭐였지? 성윤이? 성윤이. 그 뒤에 친구 남학생 이름이 뭐지? 주윤이. 아, 오케이. 자, 치환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언제 하는 거냐? 치환하면 원래 식의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치환은 그냥 보기 편하게야. 치환의 의미는. 언제 하는 거야? 띠꺼울 때 하는 거야. 뭔가 띠껍거나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때 우린 치환을 하는 거지. 치환을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어?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치환하면 항상 새로운 범위를 도출해줘야 돼. 범위. 그치? 이 범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x를 2t로 치환할 건데 문제에서 x가 0부터 1까지로 주어졌어. 그럼 t는 0부터 2까지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떤 x의 범위가 없고 2x를 t로 치환했어. 그러면 t가 0을 자동으로 생기지 0보다 크다가. 왜 그런 거야? 함수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지. 2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2차 함수도 2차 함수를 치환을 했을 때 그 최소값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기겠지. 이렇게? 범위 항상 주의해주고. 문제에서 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범위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함수 자체적으로 생기는 범위도 있는 거야. 그 두 범위를 모두 신경을 써서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치환하면 범위를 도출하자. 치환은 그냥 보기 편하게 할 뿐이다. 이제 요런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 범위 구하래. 그럼 요거 보면 이제 치환하는 거잖아. 왜? 2의 x승이 반복이 되니까. 그치? 치환했으면 2의 x를 치환했으면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t도 0보다 커야겠지. 이게 돼요? 치환을 했으면 원래 식을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다시 바꿔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이거 맞아? 계산 틀리면 말해줘.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문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치환을 완료했으면 문제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클 k를 구하는 걸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요약했으면 보지 마. 이것만 보면 되지. 뭐라고? t가 0보다 클 범위에서 요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만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큰 위치에만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분리하면 되지. 왜냐면 근해 분리라는 게 뭐냐면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경우를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잖아. 왜 나눠야 되는지 보면 알아. 대칭축이 2분의 k 플러스 1인가요? 그죠? 그러면 1번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함수가 이렇게 생기겠지?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라고?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돼. 0보다 큰 구간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는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이 상황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 여기는 알바가 아니고 돼요? 그래서 0에서 대입해보니까 4네. 아, 이 경우는 그냥 다 되네. 0 대입해보니까 4라. 당연히 0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다 되네. 그치? 자,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대칭축이 이렇게 떠 있어야지. 그치? 요 경우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대입해보면, 계산이 좀 더러운데? 대입해보면, 여기 사라지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해주면 4분의 k 플러스 1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1제곱. 네? 우변으로 넘길게. 이제 일방정식은? 유부등식은? 요거인 거지. 요거인 거지. 돼요? 그러면 여기 K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K가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요거는 2분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에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다 만족시키는 K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왜 나눴어? 그럼 결국에 경향성이 다르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을 때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0에서의 함수값만 보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0 이상이어야 된다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칭축이 0을 기준으로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눈 거야. 오케이? 경우를 갑자기 막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 그때 의문이 생기지. 그걸 왜 나눠?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런 부분을 납득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풀이가 안 끊기고 각각의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 뭔 말이냐면 쉬운 문제, 이런 것도 쉬운 문제지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한 단계만 하면 돼. 근해 분리 하나 하면 끝나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쉬운 문제들이 여러 단계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런 근거들을 배워놓지 않으면 나아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경우 나올 때도 왜 나눠야 되는지 수투에서 미분할 때도 왜 미분해야 되는지. 되나요? 요건 할만했지?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독해할 때도 내가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도 그 문제의 조건을 같은 말로 계속 바꾸지. 아까 그 양수일 조건 있잖아. 그것도 부등식 3개로 바꿔서 풀었잖아? 이것도 t로 치환한 다음에 2차 함수로 바꿔서 풀었지. 이렇게 조건을 간략화시켜서 풀어야 돼. 같은 말로. 오케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려고 해봐. 이거 어제 처음 풀었거든? 어제 처음 푼 그대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얘기해줄게. 문제 읽어보면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의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가조건. 점 A가 곡선 얘 위에 점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A가 여기 위에 점이구나.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Y는 X에서 대칭 이동한 점은 곡선 4의 뜬금없이 갑자기 4의 X 더하기 K승 플러스 2 위에 있대. 이게 뭔 말인지 좀 모르겠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점이 있어. 그 점을 Y는 X에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어디 위에 있어? 역함수? 역함수 위에 있나? 어떤 점을 Y는 X, 봐봐.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이잖아. 그러면 원함수, F, 위에 점을, 모든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G가 되는 거 아니야? 점이 모여서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 점은 얘 역함수 위에 있어. 그치? 근데 그 점이 얘 위에도 있대. 그럴 A가 한 개 존재한대. 다시. 얘 위에 A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점이 얘 위에도 있대. 얘는 얘 역함수가 아닌데 얘 위에 있대. 뭔 말이야? 그럴 A가 한 개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역함수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이거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한번 해봐. 점 A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점 A라고 생각해봐. 얘 위에 있는 모든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럼 그 점들은 얘 위에 찍힐 거 아니야? 근데 그 점들 중에 얘 위에 있을 점이 한 개래.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한 개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 역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이거고 얘 역함수가 이거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얘 위에 있던 어떤 점 두 개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얘 위에 있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교점이 한 개면 그런 상황이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접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한 개가 되네.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이 A인 거겠지. 자, 다시. 점 A라고 A는 고정된 점이 아니야. A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 A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구성하는 점이 빠바바바바바바박 있다고 생각해봐. 그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 점들은 얘 위에 있는 점이 되겠지? 빠바바바바박 찍혀 있을 거야. 근데 그 점들 중에 제 위에 있는 점은 얘랑 얘의 교점이겠지. 근데 그 점이 한 개라면 교점이 한 개다. 이거는 실근이 한 개라는 거지. 그래서 저 조건이 얘로 바뀌어. 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나라고 이거를 하고 30초 만에 풀었을까? 아니야. 나도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보는 게 됐건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네. 많이 보던 거잖아. 방정식 요거 풀 때 치환했지? 이 x를 t로 치환할게. 크게 그립시다. 이 x를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고 원래 식을 t에 대해서 다시 쓰면 (2에 2k)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맞아? t에 대해서 다시 쓴 거야 원래 식을. 얘가 2에 이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t에 대한 함수지? t에 대한 2차 함수지. t에 대한 2차 함수. 요게 좀 거슬려? 난 없앴어. 양면에 2k를 곱해서. (2에 3k가 되겠지, 얘는. 더하기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다시 정리해주면, 이거 맞아?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2차 함수의 실근이 한 개다. 네? 왜냐면 x가 한 개 존재하면 t도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x가 하나 존재하면 t가 하나. x랑 t랑 개수는 같겠지. x가 하나 존재하니까 t가 한 개.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실근이 한 개다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조금 빡세. 여기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인데, 판별식 쓰면 돼. 어차피 실근 한 개 다 푸는 거니까. 판별식 쓰면 되나? 찍어봐. 돼, 안 돼? 아무나. 돼요, 안 돼요? 판별식 쓰면? 돼요.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해줘. 돼? 안 돼? 왜 안 되냐?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판별식의 실근 한계라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실근이 한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실근이 한계인 거잖아. 근데 판별식을 쓰면 우리가 구하는 상황은 이 상황도 되는 거야. 그치? 0보다 큰 실근이 한계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판별식이 0이다를 써버리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판별식 쓰면 안 돼. 판별식은 무조건 실수 전체 집합일 때만 쓰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누면 돼요. 경우를 나누거나 뭔가 대칭축을 파악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 이치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이치 함수 일단 y절편은 양수지. y절편 먼저 생각해봤어, 나도. y절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근각일세 관계 이런 거 이용해서 근 부호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선서해요.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거잖아. 알파 베타가 요거네. 뭐 이 정도 일단 써볼 것 같고. 대칭축도 판단해볼 것 같아. 대칭축 양수지. 대칭축 양수지. 양수인 거 알아? 이거 미분해보면 되잖아. 아니면 안전제곱식꼴로 만들든가. 대칭축이 양수야. 그럼 어떤 상황이어야 돼? 접해야 되지. 왠 줄 알겠어? 결과적으로는 판별식 써도 맞은 거지.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t가 0보다 큰 곳에서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안 됐는데 y절편 따지고 대칭축 따져 보니까 접하는 상황인 걸 알았어. 왜냐면 대칭축이 양수고 y절편 양수잖아. 네. 그러면은 여길 지나면서 뭐 이렇게 그려져야겠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건 하겠는데 t보다 큰 실근이 한 개여야 되는 거니까 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쓰면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k값이 나오겠지. 그럼 써볼게. 1 마이너스 4에 2에 3k 2에 k 더하기 2가 0이다. 4k에 2의 2승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네? k 값을 구했어.
어렵니? 어려워요? 괜찮아. 일단 끊을게. K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뭐 얘도 확정이 났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잖아? 역함수 이렇게 있고 얘랑 이렇게 접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요 점좌표 구할 수 있지. 얘 역함수랑 얘랑 갖다 놓고 풀면은 풀리잖아. 그 점을 구해서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a가 나오겠네.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아까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자. 여기로 바뀐다는 것까지는 됐다고 생각할게. 모르겠으면 복수 영상을 보세요. 그럼 이제 요 방정식이 실근 한계 가질 다는 말은 요 방정식이 요 t에 대한 방정식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실근 한계 갖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판별식 쓰면 안 됐어. 왜냐면 판별식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야, 18도인데 왜 이렇게 더워? 판별식 쓰면 안 됐지. 그래서 이 이참수를 그냥 관찰해본 거야. 대칭축도 관찰해보고 y절편도 관찰해보고 뭐 근과 계수 관계도 써봤어. 근데 y절편 양수고 대칭축도 양수니까 양수인데 실근이 한계를 나면 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판별식 써도 된다. 자, 너네 수준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너네가 대충 한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아. 혹은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사실 요거를 박박 풀 정도면 1등급은 되는 거 수준이거든? 근데 이런 거를 풀어야 되나요? 풀어야 돼. 왜냐면 요거를 처음부터 니네가 한번 쭉 풀어봐. 모르겠으면 해설 강의를 보고, 복수 영상 보고. 요게 아까 내가 문제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들은 단계라 그랬지. 그럼 그 단계를 할 수 있으면 그 단계가 쪼개진 쉬운 문제들은 더 잘 풀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 한번 쭉 근거들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면 준킬러들이나 요거보다 쉬운 문제들은 좀 더 쉽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건 내가 알아서 걸을게. 자, 이제 이렇게 수원 데이 4가 끝났고요. 음, 음. 너네 혹시 이거 해야 되니? 아니, 딱 보면 좀 그냥 기본적인 스마함수거든? 해야 될까? 풀어볼래, 그러면? 일단 요거 1번이랑 3번이랑 1, 3, 4. 10분도 필요 없을 것 같아. 6분? 6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덥니? 더워? 약간? 이거 왜 이래? 지금 18도의 파워 냉방인데. 음. 볼까요? 하자. 하자. 요건 안 해도 될까? 요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부터 합시다.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의 점 P가 있대. P가 있대. 요거를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하지. 돼요? 그런 다음에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한 이쯤 가나? 얘가 R. 얘네가 각각 나타내는 동경의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재. 근데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 9 사인 제곱 베타 여기 탄젠트 제곱 감마. 어쨌든 베타에 대한 삼각비 하나랑 감마에 대한 삼각비 하나 알면 얘네 구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부호를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제곱이라 부호 볼 필요가 없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사인 알파 값을 통해서 베타랑 감마에 대한 삼각함수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아무거나 구하면 돼. 그치? 그게 목표야.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알파잖아. 그죠? 근데 얘를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여기도 알파 아니야? 그죠?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가 베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라고 쓸 수 있지. 네? 그러면 사인 알파 알고 있으니까 각변환하면 베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 구할 수 있지. 베타는 구했어. 그럼 이제 얘랑 이제 감마랑은 또 어떻게 엮을 거냐? 그럼 뭐 감마는 요건 건데 얘는 베타에서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이렇게 구하면 각변환 쓰면 알파, 베타, 감마 다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문제의 길이 보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굳이 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안 해도 돼. 탄젠트 베타를 구하던 코사인 베타를 구하던 어떤 값만 알면 사인으로 돌릴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타랑 감마의 삼각함수 값을 알파 값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하는 목표를 들어가면 이 관계식을 뽑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오케이? 요거는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진짜 약간 내신스러운 그런 문제니까 그래도 고3 정시니까 할까요? 힌트를 주자면 치환하면 되죠, 치환. 요런 문제 있잖아. 사인이나 뭐 코사인이나 안에 들어가는 값이 다르지? 다르지? 그러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치환하면은 나머지 한 개가 각변환으로 풀리게 돼 있어. 그렇게 안 내면 안 돼. 왜냐면 수원에서 특수각 각변환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만 각변환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게 다를 때에는 그냥 하나를 치환하면 나머지 하나가 바뀌어. 이것도 봐봐. 이걸 t로 치환했어. 그러면 요게 t-3분의 2파이잖아? 그러면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가 얘가 6분의 4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각변환으로 통일시킬 수 있지. 오케이? 무조건 치환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다르면 하나를 치환하는 거라고. 나머지가 무조건 각변환으로 바뀌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 이제 그래프 느낌을 볼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어느 정도 알지? 사인 어떻게 그리는지 코사인 어떻게 그리는지 탄젠트 알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어. 알지? 사인 코사인은 2파이 주기, 탄젠트 파이 주기. 대칭성 뭐 사인 코사인 다 점대칭 선대칭 가지고 있고 탄젠트는 점대칭 가지고 있잖아? 다 알잖아. 근데 왜 중요하냐? 이걸 못 쓰니까 못 푸는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는 이게 전부거든? 기본적인 지식들이랑. 근데 얘네를 잘 못 쓰니까 못 푸는 거야. 얘네를 집중하면서 4번이랑 8번이랑 10번 한번 해봅시다. 4, 8, 10. 뭔 말이야? 6, 8, 10. 6, 8, 10. 6, 8, 10. 10분 줄게요.
여러분, 볼까요?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앞에 2개 것만 하고 쉬는 시간 하고 할게. 영상 길이가 2시간이 최대라 한번 끊고 해야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어? 사실 이 생각 많이 안 하고 풀면 엄청 쉽거든? 생각을 하고 풀면 어려워.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어렵진 않은데 약간 생각할 게 있어.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얘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 순서상 최소값 구하래. 이거 그냥 a 10 이렇게 확정이 나면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무조건 0부터 2파이 사이에 최소한 요 부분이 무조건 하나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무조건 a가 10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생각을 조금 덜 한 거야. 어떤 걸 배제한 거냐면 0부터 2파이가 이렇게 끊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끊기는 상황에선 여기가 최대값이 아니거든? 그치? 이렇게 끊기는 상황이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 난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이 상황이 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 주기가 이거잖아. b가 자연수니까 얘 주기가 무조건 2파이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무조건 한 주기가 들어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배제되고 결국에 얘는 코사인 그냥 x보다 이렇게 압축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몇 주기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주기를 포함하겠구나.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그리고 a가 10으로 확정이 나는구나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사실 경험이야.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난 어디서 본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상황이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주기가 2파이보다는 작은 거니까. 왜냐면 얘가 자연수니까 b가. 그래가지고 요 0부터 2파이까지 사이 안에 여러 주기가 들어가겠구나 해서 a가 10으로 확정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진대. 3분의 파이 최대값 가진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요 함수가 3분의 파이, 13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것만 쓰면 돼. b파이 x 얘가 13이 되어야 되는 거지.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0 돼가지고 뭐 미분계수는 0 돼야 되나? 아니지. 숫자 아니니까 미분 못하니까 요것만 쓰면 얘가 1이다.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가진다는 거는 3분의 파이, 13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지? 그러면 코사인 안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돼? 결국에 이거 푸는 거잖아? 얘가 1인 방정식. 이걸 만족시키는 b를 구하는 거지. 근데 최소값이니까 확정은 안 나겠지? b가 여러 개겠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구하면 되겠지? 자연수 b. 코사인 안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돼? 0,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하겠네? 그래서 코사인 안에 n파이가 들어가면 되지. n 자연수.
정수. 맞아? 요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b는 6이겠지? 0이면은 b가 자연수가 안 되잖아? 자연수 b를 구하는 거니까 6일 때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b는 6, a는 10일 때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쉬운 문제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겉멋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뭐 이런 거까지 생각하냐? 과한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네보다 수학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어. 그래서 요 경우를 생각해줘야 돼. 구간 안에 한 주기가 안 들어가는. 실제로 여기가 b분의 1 이렇게만 줬어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돼.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그치? 그럼 얘 주기, 요거, 코사인 b분의 x의 주기는 2파이 b거든? 2b파이거든? 얘는 2파이 안에 한 주기가 다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얘는 bx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보다 작으니까 0부터 2파이 안에 무조건 한 주기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10번이지만 생각할 게 꽤 있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 함수 그린 다음에 2랑 만나는 점 개수 세도 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냥 무작정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안 되는 게 뭐냐. 안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여기는 그냥 함수가 다 줬지. 뭐 이거 그린 다음에 방정식 는 2 놓고 푸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건 안 할게.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그냥 변수 이렇게 들어가 봐. 어떻게 그릴래? 못 그리지? 못 그리지? 그래서 얘를 그냥 수식적으로 먼저 푸는 거야. 얘를 만족시키려면 요거는 요거다를 만족시키려면 4sin 3x가 0이면 되지. 일단 0이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4여도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4면 절대값 아닌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2가 되잖아. 어떻게 한 거냐면 똑같아. 그냥 요 t로 치워놓은 다음에 t 더하기 2가 2일 방정식, t 더하기 2가 양수일 경우, t 더하기 2가 음수일 경우 나눠가지고 풀면은 0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럼 요 방정식이 sin 3x가 0 또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개수를 세면 되지. 그러면 실제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얘를 그리는 게 훨씬 쉬울 뿐더러 변수가 들어가더라도 너네는 풀 수 있게 돼. 이렇게 이 t로 치환하는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오케이? 요거 해줘, 요거? 이거 해줘,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빠지는 거잖아.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t가 0이면 만족시키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호 바꿔서 나오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2. t가 마이너스 4면 되네. 그래서 t는 아까 얘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얘가 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되니? 그림 그려도 돼. 요거는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발전이 될 여지가 없어. 이 풀이는. 그냥 그리는 거. 왜냐면 변수 들어가면 못 풀어, 그냥. 근데 그럼에도 풀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렇게 방정식을 놓고 얘는 0 또는 마이너스 1. 간단화해서 푸는 게 범용성이 있게 돼. 왜냐면 여기 A 들어가도 범위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쉬운 문제지만 새로운 풀이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것도 요게 돼요? 잠깐만.
근데 아까 그 루트 안에 로그 막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시험장에서 안 풀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내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아까 그걸로 풀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시험장에서 쳤는지 안 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얘를 친 것 같거든? 얘를 내가 마지막 수능 때 얘였던 것 같은데 헷갈리네. 오케이. 어쨌든 자 이거 풀어봤어 혹시? 풀었어? 이거 풀었어? 그럼 이거 쉬면서 풀고 하자. 이거 3점짜리였거든? 3점짜리였어. 근데 정답률이 50%였어. 3점짜리인데. 아이고, 엄청 깜짝 놀라네. 50%가 안 됐나 그랬던 것 같아. 3점짜리인데. 요거 한 5분 풀고 10분 쉬고 다시 합시다.